연방정부가 해외 유입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유학생 억제책에 이어 임시 체류자 규모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이민 확대 정책을 펴온 정부는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난과 보건의료 부담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커지자 이민 정책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마크 밀러 연방인민성 장관은 앞으로 3년간 외국인 근로자 등 임시 체류자 규모에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임시 체류자 유입을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시 체류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난민 등 비영주 거주자로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이들이 차지했던 6.2% 규모를 5%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각주 정부와 지역별 해외 인력 수급 대책을 협의하고 9월로 예정된 연간 이민 목표에 처음으로 임시 거주자에 대한 상한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5월 1일부터 특정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수도 축소합니다. 앞서 코로나 기간 중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특정 부문 인력의 최대 30%까지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허용했지만 5월부터 20%로 줄여야 합니다. 단 의료와 건설 분야는 당분간 계속 유지되고 농업과 어업, 관광 등 계절 산업도 성수기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영향평가 프로그램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5월부터 신규 LMI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줄어들고 국내 체류 중인 난민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다 경제 한 부분에서 중요한 인재풀인데 정부가 규모를 축소하면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해당 부문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해 3분기에만 전국에서 43만 명이 급증해 1957년 이래 분기별 기준 가장 빠른 인구 증가 속도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75%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그리고 난민이었습니다. 흡연이 내장 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연구팀이 유럽인 흡연자 120만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 노출과 체지방 분포 등을 측정한 뒤 유전자 도구를 사용해 흡연과 복부 비만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체중은 적지만 복부 지방은 더 많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흡연이 복부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 조직의 증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복부 내장 지방은 심장 질환과 당뇨병, 뇌졸중, 치매 등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흡연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대규모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흡연과 복부 비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니코틴 파우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니코틴 파우치는 임페리얼사의 조닉 브랜드뿐인데 성분을 알 수 없는 비승인 제품들이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서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중독이나 과다 복용,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나 기분 전환용으로 사용해선 안 되고 금연 보조제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니코틴 파우치에 대한 단속 등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규제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도 니코틴 파우치를 우려하며 향후 해당 제품과 제조 판매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온라인 뱅킹 이용자도 증가했습니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뱅킹 이용자는 2018년 80%에서 2022년엔 82%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시니어의 이용이 증가한 덕분입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온라인 뱅킹 이용은 2018년 62%에서 4년 후 70%로 늘어나 무려 8%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65세에서 74세 인터넷 사용자의 76%가 온라인 뱅킹을 이용했습니다. 75세 이상에서도 61%가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비용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거나 인터넷은 쓰지만 온라인 뱅킹 대신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니어들의 인터넷과 인터넷 뱅킹 이용은 늘었지만 아직 온라인 쇼핑은 익숙치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쇼핑을 하지만 65세 이상 시니어의 온라인 쇼핑은 59%에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쇼핑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온라인 구매 시 10명 중 9명이 신용카드를 이용했고 온라인 결제, 직불카드, 송금 순이었습니다. 한편 2022년 캐나다인의 94%가 온라인에 접속해 4년 전 91%보다 늘었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들어 더 강해진 눈발이 늦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광역 토론토 대부분 지역엔 5에서 10cm, 토론토는 최대 15cm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시 당국은 따뜻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까지 이어지는 영하권 날씨는 다음 주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블론즈 윅주엔 20에서 50cm,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엔 15에서 25cm, 중부 지역에도 주말까지 눈이 예고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2027년까지 온타리오주 토론토 가디너 고가도로에 대한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더퍼린 스트리트와 스라찬 애비뉴 사이 양방향 차선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일부 차선은 물론 제임슨 애비뉴와 렉쇼 블루버드 진입로 등을 폐쇄하고 공사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만 부활절 주말인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4월 6일과 8일까지 전 차선이 개방되고 또한 월드컵이 열리는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도 가디너 고가도로 통행이 재개됩니다.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표지판, 현장 교통요원 배치, 교통 신호시간 변경 등을 통해 공사로 인한 혼잡을 최대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차선이 크게 줄면서 운전자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의 부정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1억 2,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 부정승차는 2018년 6%에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부정승차 중에서도 특히 스트리트카 부정승차가 30%로 가장 많았고 버스와 지하철 순이며 어린이 패스 이용자의 94%가 사실은 어린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는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대중교통 곳곳에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요금 검사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성인의 정신건강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해 18세 이상 캐나다인의 29%가 우울증이나 불안 또는 기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캐나다인도 더 늘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특히 임대료 등 주택과 식량 안보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경제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들이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제한된 보험 혜택에 의존하지 않도록
의료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내일은 2024년 얼스 아워의 날입니다. 얼스 아워 캠페인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토요일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로 1시간 동안 소등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행사입니다. 세계자연기금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존 캠페인으로 기후위기와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7년 호주에서 시작됐고 현재 190여 개 국가의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